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9급 공무원 국어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두시 언해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절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목 절구라고 하는 것은 오원 절구의 한시 형식에서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이고요. 가람이 파라니 새독해요. 내용이 약간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가람이 파라니 새독했을 때 가람은 강이 되겠죠. 그리고 미음이 나오고 받침이 있을 때는 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가람 플러스 이. 그래서 받침이 위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라미.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들 중세국어에서 다 배우셨겠지만 분철이 되겠죠. 체온 플러스 조사, 어감 플러스 어미로 나뉘어지는 것. 끊어 적기지만 옛날에는 이어 적기였죠. 그래서 가라미에서 체온의 끝이 조사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어 적기 할 때 연철이죠. 물론 이 가람이 오늘날의 강으로 바뀌었을 때 언어의 기능으로 또 한번 생각해 보겠죠. 특성이 되겠죠. 그러면 가람이 강으로 바뀌었다. 그럼 언어의 특성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 공부를 꼼꼼하게 한 사람들이 쉽게 답할 수 있겠죠. 이것은 언어의 역사성이 되겠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흘러서 B로 바뀌었을 때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한다. 나중에 여러분과 기회가 또 된다면 언어의 특성 속에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분절성, 추상성 이런 것들도 함께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람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강이다. 그래서 한가람 그러면 한강을 이야기하죠. 가람이 강이 파라니 강물이 파라니 새독해요. 이때 새는 날아다니는 새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때 이렇게 새조자를 씁니다. 이 새조 뜻은 같지만 의미 다를 때는 대과로 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강물이 파라니 새가 더욱 하얗다. 그런 강물은 파란색이고 새는 하얀색이고 이런 것을 색채 대비가 일어난다 그러죠. 파란 강물에 하얀 물새가 지나가는 모습 참 아름다운 광경 아닌가요? 그 다음에 새 더욱 해오 했을 때 이때 해오 무슨 뜻인가요? 희다. 그래서 여기에는 흰 백자죠. 강물이 파란데 하얀색 그러니까 색채 대비가 일어난 것이고요. 매이 퍼러하니 매는 매산자가 되겠죠. 그런데 항상 매는 히읗을 달고 다니는 히읗 종성 체온, 히읗 고경어다. 그래서 여기 이걸 받침으로 생각하니까 이가 나와서 연철되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강물이 파라니 새가 더욱 하얗고 매이 퍼러하니 산이 파라니 꽃빛이 불 붙는 듯 하도다 그랬습니다. 파란 산에 빨간 꽃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빨간 꽃빛이 마치 불이 붙는 것 같아. 앞에서는 청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고 여기는 파란색과 붉은색의 색채 대비가 되겠죠. 그래서 기승전결로 볼 때 기와 승은 아름다운 경치. 그래서 앞에는 무엇이 경치가 그래서 선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올봄이 본덴 또 지나가느니 올봄이 복원돼 또 지나가느니 했을 때 이 또가 아주 중요합니다. 헛되이라고 하는 의미.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역시 또 그냥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이때 또라고 하는 것은 헛되이 허무감을 나타내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또 지나가는구나. 전쟁이 끝나서 내가 고향으로 가서 부모 형제를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의미가 또 속에 깔려 있습니다. 어느 날이 이 도락을 해오 어느 날이 이 도락을 해오 그때 이 해가 앞에서는 흰백이지만 여기서는 해년자가 되겠죠. 어느 날이 내가 돌아갈 해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제된다면 이 두시원에서 직역한 흔적을
볼 수 있는 것 그러면 이를 잡아주면 됩니다. 하일 시 기념고 했을 때 이 시자가 나오는데 이 시가 이 시자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직역한 흔적이다 하는 것이 출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기승은 경치를, 그리고 뒤에 전결은 정을, 그래서 앞에는 경치고 뒤에는 개인적 감정을 노래하고 있다 해서 한시의 대표적인 형식 선경 후정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승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 경치에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전쟁 때문에 이렇게 피란을 할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고향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 작품에서 만약에 한자 수고가 출제된다면 무엇이 나올까요?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 사향이죠. 그러면 사향에 해당되는 한자 수고는 무엇일까? 이것은 수구 초심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한자를 찾아서 익히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수능 형식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구 초심의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밖의 작품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까지 적어도 2개 내지 3개의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엮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사향이라고 하는 것을 썼지만 이 사향이라고 하는 것은 김상옥이라고 하는, 물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현대 시조 작가죠. 김상옥의 사향이라고 하는 현대 시조도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백석 작가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도 찾아보고요. 또 고향이라고 하는 작품이 월북 작가 및 납북 작가라고 할 수 있는 정지용 시인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보의 절구라고 하는 작품이 나왔을 때 김상옥의 사향이라고 하는 현대 시조, 백석 정지용의 고향이라고 하는 현대 시를 묶어서 주제의식 무엇으로 잡으면 될까? 수구 초심으로 잡으면 되겠죠. 수구 초심 한자로 써드릴까요?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 고향으로 대고 죽는다라고 했을 때 수구 초심,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2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중 기역, 리을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을 때 기역은 더욱 해오, 그러니까 하얗다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면 100년, 100년 그랬을 때 1번과 3번이 우선 되겠고, 이제 2번째로 꽃빛이 그랬을 때 니은을 보니까 역시 꽃 1번, 3번이 2번째까지는 똑같이 가고 있네요. 그래서 3번째로 보니까 올봄이 본된 올봄을 보건대 보니까 디귿이 됐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역, 니은, 디귿까지 맞았죠. 그리고 마지막에 해오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해년자로 쓰였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실까요? 이 글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 2004년 법원직에 같이 묶여 나왔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죠. 이게 2004년도만 해도 이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두보의 작품이다. 당연히 두보의 작품이죠. 특히 이 두보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꼭 함께 알아봐야 할 것은 이백이라고 하는 작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태백입니다. 당나라 현종 때 2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두보와 이백이 있었는데 이백은 두보보다 10살이 많습니다. 두보는 시성이라고 하고 이백은 시선이죠. 그래서 두보보다는 이백이 나이가 10살이 많은데 이백은 신선의 경지에 다다라 있다 그래서 시선이라고 불렀다고 한다면 두보는 거의 인간으로서는 끝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시성이라고 불렀었고요. 절차 탁마, 아주 갈고 닦고 노력하는 형이다. 그러나 이백은 천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노력하지 않아도 일필휘지 한 번에 쭉 써내려간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선의 칭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현대 시인으로는 물론 돌아가셨지만 서정주,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규보. 그래서 이규보라고 하는 작가와 현대 작가
물론 돌아가셨지만 서정주 시인을 시선에 가깝다라고 극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두보의 절차탕마 노력하는 형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재는 봄 경치다. 그렇죠? 당연히 여기서는 봄 경치를 이야기했었죠. 기승에서 아름다운 봄날의 경치, 바로 그때 나는 피란을 하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주제는 자연의 아름다운 예찬이다. 아니죠. 함정입니다. 주제는 고향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향 수구 초심이라고 했었고, 선경 후정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선경 앞에서는 경치를, 뒤에서는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 것이다. 그래서 선경 후정이 나왔을 때는 대체로 주제는 뒤에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두갈식이냐 미갈식이냐 했을 때는 주제가 뒤에 있어서 미갈식 구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보의 시를 번역한 두시 원예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 절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